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어머니와 아이와 여러가지 문제로 다른 성향을 띠고 이것으로 인해 아이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뇌타입과 기질이 달라서 그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뇌타입을 알고 기질을 알면은 우리 아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강의는 뇌타입을 기준으로 아이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아이마다 자네 타입과 우네 타입이 있고, 자네 타입은 아이의 학습에 적절화된 이런 뇌를 가지고 있고, 우네는 여러 가지 예술성과 재능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뇌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뇌타입을 알고 우리 아이를 이해를 하고 이러면은 더 좋은 가정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제 강의를 보시고 더 좋은 아이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2시간 풀 버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을 보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나누어서 총 15편에 걸쳐서 만들어져 있고 최종적으로 한 번에 보시기 편하도록 종합편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아이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많이 개선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부터는 이제 학교 들어간 아이들 이제 위주로 이제 해줄 거예요. 자, 쓰기 순서. 이건 많이 보셨죠? 제가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아이가 한글을 읽고 쓰기 시작할 때 이 순서대로 아이가 써요. 그래서 홍자를 쓰더라도 홍자를 쓰더라도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황자를 쓰다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애자를 쓰더라도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쾅을 써. 이렇게 쓰죠. 그게 아이는요 무조건 이렇게 먼저 그 다음에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빠른 아이들은 6개월 되면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늦는 아이도 1년이 되면은 정상으로 아이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약 1년까지는 아이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대로 내두시면요 이 상태로 되니까 자네형 아이든 우네형 아이든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나 아니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처음에 한글 배울 때도 이 순서로 먼저 시작을 해요. 근데 성인들은 얘기해주면 바로 알아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난 참 답답한 게 그 육아 동영상 막 이런 거 보잖아. 아이들 이제 막 자랑한다고 막 올려놨다가 아이들 쓰기 가르칠 때 막 이렇게 쓰는 거야. 6살짜리, 5살짜리 애들. 그러면은 옆에서 막 잔소리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쓰니, 저렇게 쓰니, 순서는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 막 하면은 아이 거기서 학습장애 오거든. 근데 그걸 유튜브 동영상 막 이런 데 올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이들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 알아두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 없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학습수서요. 이것도 마찬가지 공통특성이에요. 읽기가 된 다음에 아이들이 쓰죠. 쓰기가 된 다음에 그 쓰기 시점에 맞춰서 아이 수세기를 시키세요. 읽기가 된 다음에 바로 수세기를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수세기가 완료가 된 다음에 연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가 쓰기가 된 다음에 연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이가 쓰기도 되기 전에 아이 연산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뇌회로가 꼬여요. 중요한 거예요. 읽기 다음에 쓰기 다음에 읽기 시작할 시점에 수세기는 동시에 시켜도 돼요. 그리고 아이 수세기가 다 되고 읽기도 된 상태에서 연산이 들어가야 돼요. 제2외국어도 아이가 쓰기가 웬만큼 된 다음에 제2외국어 들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쓰기까지 된 다음에 제2외국어도 여기 나와 있네. 자, 조기 영어를 했을 때 둘 다 그러니까 60개월 이전에 시켰을 때는 대부분 사회성이 떨어져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아이 언어 능력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왜? 말 통하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간혹 가다가 모국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일치시켰을 때. 그래서
본인 모국어도 꼬여버려가지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는 좀 잘하는 것 같아. 왜? 영어를 위주로 시키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모국어를 밀어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이가 한국말도 더듬더듬하고 잘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기 영어를 하면은 사회성도 떨어지고 모국어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초등 이후 잘 보셔야 돼요. 받침자는 초등학교 2학년 정도가 돼야 뇌가 활성화가 돼요. 문법, 또 띄어쓰기 이런 거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이 돼야 아이가 가능해요. 이거를 일찍 시키다 보면은 아이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천천히 기다려 주세요. 강제로 시킬 필요 없으세요. 자, 과도한 연산을 시켰을 때 둘 다 마찬가지예요. 생각하기 싫어하게 돼요. 또 엄마랑과의 애착 관계가 끊겨요. 왜? 아이 하기 싫은 거 없이 시키다 보면은 엄마랑 싸우게 돼요. 근데 학습지 교사는 뭐라 그래요? 그러셔도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랑 진짜 애착 관계가 끊겨버려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다 보면 아이가 뭐가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암기, 집중력 저하가 되는 물질이 나오게 돼요, 뇌에. 그래서 오히려 다른 학습도 방해가 돼요. 그래서 과도한 연산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하니까는 필요할 때 잠깐 하고 끊든지 아니면은 필요할 때 기탄 수학을 이용해 주세요. 기탄 수학. 기탄 수학은 어차피 문제집 사서 편하게 시키면 되는 거니까 기탄 수학으로 해주시고요. 필요할 때만.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하실 수 있으니까 굳이 학습지 이용해서 안 하셔도 돼요. 왜 두 개지? 넘어가. 자, 영어 노출. 좌뇌형이나 우뇌형이나 마찬가지. 언제? 60개월 이후. 언제? 아이가 읽기가 가능한 이후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쓰기가 가능한 이후에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빨리 시키려고 하는 아이들은 60개월 이후에 아이가 읽기가 된 이후에 해주시면은 읽기에 관련된 뇌가 열린 이후에 하니까는 나중에 아이들이 ABCD 읽을 때도 좀 편하고 또 이런 듣기 능력이 일단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니까는 동요송 같은 거 듣고 따라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글에 대해서 발달된 순서를 영어가 따라잡아야 돼요. 영어가 먼저 따라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한글에 문제가 생겨요. 중요해요. 영어가 먼저 따라잡으면 안 돼요. 한글을 하나도 모르는데 영어 말하기, 읽기, 쓰기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글이 안 돼. 그러면 한글이 꼬여버려요. 그래서 한글이 읽기, 쓰기가 된 다음에 영어가 들어가야 모국어에 문제가 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나이대는 7살 이후 아이가 읽기 쓰기가 가능한 다음에 들어가 주시는 게 아이 제2 외국어 할 때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영상 노출 부분이에요. 이것도 공통 특징이에요. 영상 노출을 시켜줬을 때 학습 저해 요소가 돼요. 나 저것만 보고 갈게. 저것만 보고 갈게. 그러다가 딱 끊어버리면 아이 막 울고 불고 난리치지. 막 소리 지르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 아이 24개월 이전에 편하게 키우려고 그 휴대폰 몇 번 보여준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휴대폰을 보여주면 아이가 멍하니 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아이 집중력에 굉장히 안 좋고요. 또 그에 따른 암기력도 굉장히 안 좋아요. 단순 암기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또 이런 휴대폰을 빼앗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아니면은 뭐 10분만 더 볼게 10분만 더 볼게 그러다가 뺏게 되면은 아이들이 과잉 행동 반응을 보이게 돼요. 또 휴대폰을 계속 보거나 또 영상, TV 이런 거를 많이 보다 보면은 뇌가 활동이 느려져요. 뇌 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들 시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시력 안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니까 아이 영상 노출 시키거나 휴대폰을 쓰게 하려면은 초등학교 5학년 넘어서 쓰게 해주는 게 좋아요.